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알려주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희TV의 마차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알기 쉬운 문답식 안내입니다. 오늘도 복지국가 운동계의 체계바라 이상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준비된 복지국가계 체계바라 이상희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을 잠시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요.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네, 정확합니다. 먼저 암 발생률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암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수치, 바로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입니다.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2012년부터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26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300명이니까 우리는 269명, 우리가 훨씬 더 적죠. 자, 다음으로 암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OECD 2016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 그러니까 암 사망률이죠.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가 169명, OECD 평균은 202명. 우리가 훨씬 더 적죠. 네. 이렇게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OECD 평균에 비해서 크게 우월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자,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면서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우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런지 우리 마차도 알고 저도 압니다. 우리 국민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건강생활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올수록 또 암 예방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암 발생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 암이 발생했죠. 그러면 체계적으로 미리 발견을 해요. 바로 국가 조기 암 검진 사업입니다. 또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메커니즘에 의해서 의료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과 항암제 치료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 사망률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정부의 체계적인 조기암 검진 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덕분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국가 조기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암 환자 의료비, 제가 만약에 암 환자라면 저는 의료비 지원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금 5%만 내면 되죠. 네. 그 정도의 돈을 낼 능력은 저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소득계층에게는 그 본인 부담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게 바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만 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처음 시작됐던 건데요. 지속적으로 지원의 범위와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 현재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 암 환자를 비롯해서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수급자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국가암검진 수검자, 국가암검진을 수검했는데 암이 발생됐어요. 네. 이분들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폐암 환자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 진단 받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를 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국가가 이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원 대상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소아암 환자라 하면 이제 만 18세 미만이죠. 네.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자, 아무에게나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이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가운데서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가운데서 의료급여 수급자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당연히 지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선정되고요.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다. 그러면 그 소아가 속한 가구 있죠. 그 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뭐 일일이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구 구성원이 뭐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5명, 6명에 따라 가지고 네. 이 소득 기준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의 100%면 딱 중간이죠. 네. 120%면 중간을 20% 초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서민 가구다. 뭐 중상층 가구가 아니고 보통 서민 가구다라고 생각되면 그 집에 소아암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2019년 올해 기준으로 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냐? 한 달 소득이 550만 원 이하인 집. 가구 소득이죠. 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2억 9천만 원. 이건 이제 공시 가격입니다. 네. 꽤 높은 거죠. 공시 가격으로 2억 9천만 원이니까. 아마 실제 가격으로 하면 한 6억 넘는 재산. 그 정도 기준 이하이면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 바로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의료비가 지원되는 암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암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네, 의료비 지원되는 암 말씀하셨는데 소아암 있죠. 네. 소아암의 경우에는 소아에게 생긴 모든 암종이 다 지원 대상입니다. 우리 흔히 소아암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무슨 암이죠? 탁 떠오르는 거 소아암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머리 이렇게 빠진 아이. 백혈병? 백혈병이죠. 소아암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백혈병이잖아요. 그런데 백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암들이 뭐 뇌에도 암이 생기고 여러 곳에 암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는 전체 모든 암종이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영역에 해당되면 본인 부담금을 내죠. 네. 본인 부담률은 20%인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5%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 네.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됩니다. 아, 비급여도 지원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연도별 한도 내에서 실제 암 치료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만큼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도가 중요한 것이겠죠. 백혈병은 연간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소아암은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대상자가 최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쭉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만 18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그러니까 매년 얼마? 백혈병은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암들은 1년에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 소아암 환자가 최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쭉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인 암 환자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인 암 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성인 암 환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범주죠, 세 가지. 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암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상 의료를 받는 분들이죠. 이분들 가운데서 암 환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성인
암 환자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가 암 검진, 우리 5대 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뭐 유방암 진단 받고 했는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암에 걸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인 암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자, 크게 세 가지. 의료 수급자 가운데 암 진단 받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는 경우, 그리고 폐암 환자인 경우, 이 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전체 암종 모두에 대해서 당연히 선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건강보험 급여 영역이죠. 급여 영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있죠. 네.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초과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과되는 것은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지원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건 일단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 그 중앙정부가 보건소에게 예산 지원해서 보건소가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는 최대 120만 원까지, 비급여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실은 이것 말고도 파탄적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분들 의료급여 수급자라서 지방정부가 대부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국가 암검진 대상인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가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5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부터 폐암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네. 어쨌건 기존에 5대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달리 국가 암 검진을 통해 5대 암 중에 하나를 진단받은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차가 네. 국가 암 검진이 아니라 암검진 안 받았어요. 국가 암검진 안 받고 그냥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만약에 유방암이라 그랬다. 네. 그럼 그거는 의료비 지원 못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게 5대 암이잖아요. 네. 국가 국가 5대 암 검진을 통해서 이 중에 어느 하나 암을 진단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당해인 연도, 당해인 그 해, 2019년 만약에 2019년 7월에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네.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네. 그러면 2019년 1월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월에 건강보험료 얼마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암을 진단받은 당해 1월에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 금액이 있죠. 네. 이게 올해가 좀 조정됐는데 작년까지는 직장가입자는 9만 1,000원 이하인 경우, 네. 지역가입자는 9만 6천 원 이하이면 지원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직장가입자가 9만 1,000원 이상 네.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이면 이분은 뭐 혼자서 그냥 이 의료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근데 올해 2019년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이제 9만 6천 원이 됐습니다. 자, 요거만 알면 되겠죠. 2019년 직장가입자 9만 6천 원, 지역가입자는 9만 7천 원. 자, 요 이하면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그러면 9만 6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9만 6천 원 올해 거, 지역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 9만 7천 원이잖아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기준이요. 딱 건강보험료 딱 중간 기준입니다. 하위 50%가 되는 딱 중간 기준입니다. 우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100명 중에서 하위 50명에 대해서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5대 암을 검진받았으면 이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암검진을 통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자,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홍길동 씨가
직장 가입자인데 2019년 현재 건강보험료 1월에 9만 5천 원을 냈습니다. 9만 6천 원 이하니까 그러면 대상자죠. 네. 그런데 이분은 국가 암검진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대장암을 확인받았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된 거죠.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이 경우면 이제 지원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까지 지원받느냐? 자, 건강보험 급여 영역의 본인 부담. 자,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이 몇 %죠? 암 환자의 경우에? 5%. 5%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5%만 내면 되니까 50만 원만 환자 본인이 내면 되는 거죠. 네. 2천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4천만 원 나왔다. 그럼 200만 원이 본인 부담이잖아요. 네. 자, 만약에 전체 진료비가 4천만 원 나오는 경우라고 칩시다. 그럼 본인 부담이 200만 원이죠. 자, 이 본인 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럼 본인 부담은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암은 1년만 치료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 연속 3년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아, 그러면 폐암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경우든지 암 환자 진료비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다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주로 걸리잖아요. 네. 담배에서 세금을 무지 많이 냈거든요. 아, 그래서 담배에서 그든 세금으로 이 폐암 환자 치료비에 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폐암 중에서도 원발성 폐암 있죠. 원발성 폐암은 다른 곳에 암이 걸려가지고 폐로 전이된 게 아니고 원래 폐에서 암이 생긴 거. 이게 주로 흡연에 많이 기긴 하거든요. 자, 그런 암 환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당연히 선정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폐암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폐암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궁금하시겠죠? 자, 그 전에 이 이제 원발성 폐암이 뭔지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전이가 되는 폐암은 아시죠? 어디 다른 곳에서 또 위암에 걸렸는데 이 폐로 갔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폐 자체에서 발생한 암이 원발성 폐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발성 폐암에 대해서만 암 환자 그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전이된 건 아니고. 그래서 난소암에서 나중에 폐암이 됐다, 전이됐다. 이 경우에는 이 폐암 치료하는 데는 지원되는 거 아닙니다. 아, 근데 원래 폐에서 그냥 암이 생긴 경우면 지원이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확실히 흡연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대 암 검진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네.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하고도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담배에서 생긴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폐암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의료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은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은 이제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다른 경우와 똑같습니다. 네. 자, 건강보험 가입자는요. 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영역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대 암 있죠. 5대 암의 경우도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폐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최대 3년 동안 지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거요. 네. 이거 신청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요. 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있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주민등록지가 어디로 됐습니까? 우리 마차는 만약에 광주 북구로 돼 있다 칩시다. 네. 그럼 광주 북구에 보건소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됩니다. 아, 됩니다. 깜짝 그래서 놀랐네요.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진단서나 암 그 진료비 있죠. 네. 진단서나 암 진료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료비 영수증이 있죠. 이런 거 등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보건소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암 치료 받고 나중에 치료 내역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치료 지원을 쭉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유방암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국가 5대 암 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이 발견돼 가지고 치료받으면 그러면 지원받게 되고. 네. 유방 그냥 갑자기 가슴이 뭐 이상하게 뭔가 뭐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찝찝해가지고 병원 갔다가 나 혼자서 그냥 발견해가지고 네. 그래서 치료받으면 지원 못 받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임신을 했거나 네. 뭐 치매 증상이 있거나 네.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국가 암검진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은 또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 암검진을 받지는 못했지만 암 진단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뭐 장애라든지 임신, 치매 등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국가 암검진을 못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가 암검진을 수검한 이후에 암 확진받은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국가 암검진을 수검할 수 없는 경우를 인정해가지고 암 환자 의료비를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마차가 이제 국가 암 환자 국가 암 검진 받으라고 고지서 등록 날라오잖아요. 네. 안내문 날라오죠. 그걸 보고도 그냥 계속 안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파서 병원 갔다가 암 환자로 됐으면 이런 경우에 지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날아온 거는 꼭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암검진에서 네. 진료를 받는 게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2년에 한 번이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나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암검진 꼬박꼬박 받았는데 네. 그 사이에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발견이 된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나요? 그런 케이스가 잘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거는 혜택 못 보는 거죠. 아, 똑같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데 국가 암검진에서 대부분 잡힙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암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뭐 대장암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지금 내시경 하잖아요. 네. 이 정도 죽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잡히고 그 중간 텀에 딱 잡히면 네. 그 복골 보기죠. 그렇군요. 그것까지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선순위가 국가 암검진을 받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라서. 네. 아니면 이제 이래도 저래도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국가 암검진을 잘 안 받을까 봐. 네. 안 받으면 결과적으로 조기 검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또 애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지원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적은데 신청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게 딜레이 되겠죠. 네. 지급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이게 미지급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 예산을 크게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2018년도 예산은 228억이었는데 2019년 예산은 314억이 됐습니다. 그건 한 100억이 늘어나서 한 30% 늘어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좀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도록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암은 역시 예방이 최선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의사로서 이번에는 암 예방 수칙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암 예방 수칙 네. 참 이게 쉬워요. 수칙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죠. 맞아, 실천이 어려워요. 자, 암은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방이죠. 안 생겨야죠. 다행스러운 것은 뭐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OECD보다 암 발생률 자체가 낮은 건 아니겠습니까?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암 예방을 해야 되겠다. 수칙을 명심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담배 안 피우는 겁니다. 네. 제 주위에도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금연을 해야 됩니다. 금연. 그리고 식사는 균형 잡힌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짠 것 그리고 탄 음식. 특히 탄 음식 안 먹어야 돼요.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태워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탄 거 뭐 한 트럭을 먹어야 암에 걸리는 거다. 그래서 조금 먹는 건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던데요. 조금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고기를 자주 먹어요, 또. 태워 먹는 사람이 고기를 자주 먹어요. 네. 그래서 탄 음식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는 게 암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운동해야 돼요. 마치 운동 잘 안 하잖아요. 합니까 요새? 숨쉬기 운동. 아닙니다. 걷기 운동. 네. 자꾸 그래야 돼요.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네. 자, 그리고 체중 조절. 비만은 암을 유발합니다.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에게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에게 여성의 비만은 호르몬계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특히 그 여성암 있죠. 네.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걸리게 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방 접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방 접종. 특히 이제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 예방 접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한 성생활. 그리고 일할 때 작업장의 안전 보건 수칙이 있죠. 작업장에서 이게 발암 물질이 워낙 많습니다. 성면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발암 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일하는 환경, 근로 환경에서 왜 옛날에 삼성에서 언니 백혈병 걸리신 거 있죠? 네. 그런 경우죠. 작업장에서 이 산업안전보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암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요. 암 검진을 한번 받고 나면 내가 암에 안 걸려야지 이 수칙을 명심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정강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씩 우리 신경을 쓰고 꾸준히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암 예방을 실천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암 예방, 생활 수칙을 잘 지키시고 미리미리 국가 암 검진을 잘 챙겨받는 것,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유익한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 이상희TV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희TV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림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